이거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인데, 보시다시피 2021년에 꼭대기 비스무리하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2021년 여기 언제입니까? 6월 21일 날 진짜 꼭대기를 치고 내려왔죠. 삼성전자는 요때 꼭대기를 치고 요때 이거보다 낮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먼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 주봉인데 이 볼린저밴드 양쪽 가운데 있는 게 볼린저밴드 중간선이죠. 이 볼린저밴드 중간선이 그 20일선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니까 20주선하고도 같죠. 우리가 여기서 20주선이 한번 꺾인 다음에 20주선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20주선을 과하게 이탈을 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2607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의미 있는 선이죠. 이쪽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역사적인 고점이었습니다. 우리 바이러스 사태가 나기 전에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2607.10이네요.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이때도 거의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이 완전 엉터리죠.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운이 되게 좋은가 봅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고 거기에 묻어가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풀었죠. 미국만 많이 푼 게 아니고 우리도 무지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야 쓰러지는 기업들 거의 다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이 많이 탄생했지요. 그 덕분에 살아난 기업도 많지만,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났죠. 그래서 결국 여기를 꼭대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를 꼭대기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쪽이 꼭대기든 간에 삼성전자는 여기가 꼭대기고 우리 종합지수는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봉상으로 볼 때 5주 주봉의 5주 선으로 볼 때 이 20주 5주의 20주 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한번 뚫을 줄 알았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했지요. 그래서 네 번째는 뚫을 줄 알았는데 지금 뚫을지 못 뚫을지 잘 모르겠다 쪽입니다. 주봉으로 봐가지고 월봉으로 봤어도 글쎄 잘 모르겠다,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니의 말은 뭐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날까지 샀는데 이날부터 지금 팔은 돈이 1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1조 6천억을 판 것 치고는 적게 빠졌죠. 그리고 지금 외국장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됐죠. 몇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보니까 오후 5시가 넘었네요. 맞나? 오후 5시 아니고 16시 14분이네요. 4시 14분. 그럼 1분장은 끝났네요. 1분장은 1.16 양봉으로 끝이 났고 동경장은 0.75% 올랐는데 음봉 도지로 끝이 났습니다. 이민이 S&P 500, 나스닥이나 그 S&P 500도 마찬가지로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끝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상해, 그러니까 중국하고 홍콩하고 대만은 휴장을 했는가?
뭐 변동이 없지요. 뭐 9일, 9일, 8일로 그대로 끝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장을 보면은 유로스톡스 하나만 보면은 뭐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대충 움직임을 납니다. 조금 올라 있는데 끝이 나면 내릴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프랑스도 오르고 있고 독일도 오르고 있고 영국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단지 프랑스는 음봉은 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전 세계상이 오르니까 우리도 오를 가능성이 꽤나 많다. 그리고 내릴 만큼 내렸다. 근데 왜 자꾸 하방이라 그러냐? 얼만큼 오른 다음에 내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로 볼 때는 이 위클리로 볼 때는 상방일 것 같기도 한데 야간 선물로 볼 때 이 야간 옵션으로 볼 때 이게 우리나라 금요일 밤이죠. 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에 끝이 난 겁니다. 이 옵션 분포도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을 보면 상방인데 이 분포도로 보면은 하방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뭐 좀 듭니다. 그래서 하방도 좀 조심해란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위쪽으로 크게 나는데 왜 자꾸 밑으로 신경을 쓰라 하냐 하면은 뭐 깍꿍님과 나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했지요. 소통을 많이 했는데 깍꿍님이 장점과 특성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떨어질 때 수익을 보고 그 떨어지다가 돌았을 때 변곡에서 딱 돌았을 때도 수익을 보더라고요. 그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관점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소통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를 잘 보시고 잘 보고 올라갈 때 그런 걸 잡게 되면은 그런 거만 매매하시면은 까꿍님은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장 아무 때나 들어가 가지고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 이긴다 하더라도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선물 지수 아닙니까? 선물 지수가 아무리 잘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선물 지수라는 게 아무리 잘 움직이고 잘 맞춘다 하더라도 그 옵션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변동성하고 세타인데 이 세타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줄어들지만은 변동성이라는 놈은 이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해도 변동성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윗방향으로 위클리가 이제 한물 갔거든요. 위클리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위클리가 한 몇 달 동안, 작년에 몇 달 동안은 한 6개월쯤 됐나? 한 그동안은 위클리에서 상당히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위클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위클리의 장점이 끝이 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이가 들면은 신중해지면은 기회 포착이 느려지고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깍꿍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온 거 아니냐? 그것도 맞죠. 여기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슈팅이 나왔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팅이 나오면 들어갈 거고 슈팅이 나왔다. 선물은 좀 더 심하게 나왔는데 이 코스피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코스피 200
이것도 뭐 윗꼬리가 좀 짧아요. 그 선물은 이거보다 윗꼬리가 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얼마나 더 내려갈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요 위에서는 그러니까 선물로 따질 때 요 위, 이 코스피 매그러 보니까 이 위도 이미 이 고점은 물렸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고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요 위를 갖다가 물은 게 거제 처음 물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요 위에서 안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관찰을 갖다가 예전같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을 갖다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큰 흐름 자체가 나는 여기서 요래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항상 요즘은 이제 열어둡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 저점을 깰 수도 있다. 확률이 적지만 내려올수록 확률이 커지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 꼬리를 달더라도 이거보다 한 1, 2포인트만 더 빠졌었으면 이거 깰 가능성이 절반쯤 커졌습니다. 난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요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만큼 밀리는 것도 나는 좀 의아했었고 여기서 다시 밀고 올라올 때도 이 정도 같으면 뭐 이걸 깰지 안 깰지는 모르지만 밑으로 좀 밀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 가지고 몸통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만 조정받고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외국장이 강한데 우리나라 혼자 거꾸로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갈 가능성은 많다. 근데 보리스밴드를 빼버리면은 이평선 밑에 있죠. 5일선, 10일선, 21선 모든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하죠. 자, 볼린저 밴드를 지워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지우게 되면은 자, 이평선을 자 볼 때 5일선 밑에 있지요. 11선 밑에 있지요. 21선 밑에 있잖아요. 61선 밑에 있지요. 121선 밑에 있지요. 201선 밑에 있지요. 어차피 완전한 역배열 아닙니까? 이 역배열을 한 번은 뒤집어야 반등이고 나발이고 할 건데 아직도 이거를 뒤집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요때 뭐 5일선, 11선, 21선을 뒤집어 가지고 정배열로 쭉 올라갔지요. 요렇게 뒤집었을 때 요때가 기회였죠. 이때 기회로 올라가다가 5일선, 11선 깨질 때 털고 나왔으면은 요 정도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요 정도까지 가고 요 정도까지 되겠죠. 이 정도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파생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요날이 수요일이죠. 요 8월 말일 수요일 날 외국인이 7천억이나 두고 사면서 저가 대비 호가를 잘 잡았으면은 그때 수십 배 났죠. 뭐 60배인가 70배인가 50배인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한 6, 70배쯤 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난 게 100배는 안 났는데 50배는 훨씬 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요런 것도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지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수십 배가 나면은 하방으로는 100수십 배 이상 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십 배 이상, 100배 이상 터질 수 있는 기회. 이때는 그 뭡니까 저게 위클리에서 터졌거든요. 본 옵션에서도 코스피 200 옵션에서도 이게 한 서너 배 정도, 그러니까 3, 400% 정도는 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난 걸로 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그 이상 10배 정도 났나? 뭐 기억이 정확히 없습니다. 보통 위클리의 뭐 상당 부분 위클리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나는데 뭐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자, 어쨌거나 위로 이렇게 났으니까 이번에 밑으로 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밑으로 크게 나고 나면은 또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나죠. 까꿍님은 그거를 아주 잘 잡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머지않아 올 것 같아. 머지않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정도 파동이 나왔으면은 뭐 이런 파동 안에 오겠지요. 그러면은 빠르면은 뭐 몇 주 안에 올 거고, 뭐 늦어도 몇 달 안에는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항상 방심의 순간에 오니까. 그 기회는 이 고점을, 어느 고점을 뚫고 위로 쭉 올라갈 때 나거나 어느 저점을 뚫고 밑으로 쭉 빠질 때 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 고점과 저점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될지. 통상적으로는 그 저항대 또는 지지대가 강한 선, 그런 저점을 뚫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선 있죠. 요 선은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저항대가 많지요.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고 올랐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때 요거를 깨고 내려오면은 상당히 변동성 폭발을 하면서 프리미엄이 폭발을 하면서 크게 날 수 있다. 또는 요 위쪽으로 볼 때는 아직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이 위쪽으로 볼 때는 일반 옵션에서 그렇게 크게 날 거리가 있을까 뭐 하는 의문이 있고, 위클리는 이 정도로 아주 이거만 해도 그 고가 저가가 뭐 상당히 크지요. 한 50포인트쯤 됩니다. 이 만기일 하루 전날에 50포인트 정도 하루 만에 움직인다는 거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만기일을 갖다가 뭐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이래 움직였으면은 뭐 수십 배 나진 않고 몇 배 정도 났겠죠. 뭐 서너 배. 근데 만기일 하루 남겨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상 이런 거는 만기일 날 잘 벌어지는데 만기일 하루 전날 벌어졌고, 그래서 동시호가, 그 동시만기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움직임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세력이 내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고 내 심리를 100% 읽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은 뭐 까꿍님은 참조하셔가지고 수익 내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